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시. 내일 일정 생각하니 더 답답하고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이제 약 없이도 단 5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 눈 감은 채 따라 하시기만 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절대 약 먼저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몸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 스위치를 어떻게 켜는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저를 믿어보세요.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놓치면 오늘 밤도 또 뒤척이며 보내게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침대에 누운 지 5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1시간씩 뒤척이셨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죠? 두 번째로는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7시간, 8시간 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완전히 달라져요. 몸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약 없이 잘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 정말 소중하잖아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잠을 못 자는 이유부터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잠을 못 자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예요.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에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뇌파가 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입니다. 뇌가 아직 잠잘 준비를 못한 상태예요. 셋째는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고, 넷째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각각의 방법이 어떤 원인을 해결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방법들이 효과적인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동자를 위로 천천히 굴리는 방법입니다. REM 유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요. 먼저 정확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다음 눈을 자연스럽게 감으세요. 이때 얼굴 근육은 완전히 이완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눈꺼풀은 그대로 감은 채로 눈동자만 천천히 위쪽으로 굴려주세요. 마치 이마 쪽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고 2-3초에 걸쳐서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다시 2-3초에 걸쳐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뇌의 수면 메커니즘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잠에 들 때 우리 눈은 REM, 즉 빠른 안구 운동을 합니다. 꿈을 꿀 때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눈동자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뇌가 착각을 해요. 아, 지금이 수면 단계에 들어갈 시간이구나 하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하고 동시에 각성을 담당하는 신경전 달물질들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뇌파 측정 연구에서도 이런 안구 운동을 하면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뇌가 더 빨리 잠들 준비를 한다는 뜻이죠. 대전에 사는 73세 이정호님이 말씀하시길 이 방법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눈만 굴렸을 뿐인데 정말 졸음이 오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1분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정말 신기한 원리가 있어요. 먼저 정확한 자세부터 설명드릴게요.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위아래 어금니가 닿도록 힘을 줬다가 서서히 턱에 힘을 빼시면 혀끝이 자연스럽게 윗니 뒤쪽 입천장에 닿아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위치에서 1분간 유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닿은 상태로만 두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은 코로 자연스럽게 하시고 턱 근육도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게 왜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혀의 위치 변화가 미주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 중 하나로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를 특정 위치에 놓으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신경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가요. 또한 입안의 혀 위치가 바뀌면 영구개와 후두 부분의 근육 긴장도도 변합니다. 이는 기도를 더 넓게 만들어서 호흡이 깊어지고 안정되는 효과도 있어요. 깊고 안정된 호흡은 당연히 수면에 도움이 되죠. 광주에 사는 65세 최민지 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혀 위치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5분도 안 돼서 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혀의 위치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잠에 들 준비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하고 숨을 내쉬는 호흡법인데요. 이걸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데 이때 3, 4초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들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식호흡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숨을 길게 내쉬세요. 이때 내쉬는 시간은 들이쉬는 시간의 2배 정도로 해주세요. 3초 들이쉬셨으면 6초 동안 내쉬는 거죠. 숨을 내쉴 때는 마치 따뜻한 입김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도록 하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시면 되는데 처음엔 5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심박수가 저하돼요. 심장박동이 느려지면서 몸 전체가 안정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교감신경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각성상태, 즉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 상태로 만드는 신경인데요. 이게 억제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완화되고 잠이 와요. 게다가 하 소리를 내면서 내쉬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런 방식의 호흡을 하면 미주신경의 톤이 증가하면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요. 결과적으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호흡법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들을 각각 하셔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종합되었을 때 진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앞에 세 방법들이 모두 이 해파리 수면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눈동자 굴리기로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혀 위치 조절로 입 안과 목 부위를 풀어주고 하호흡법으로 전신의 긴장을 해소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온몸을 해파리처럼 완전히 이완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흥미로운 배경이 있어요. 미군 특수부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수면 기법 중 하나거든요. 전장에서도 빠르게 잠들어야 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몸을 해파리처럼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외울 것도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누워서 준비 자세입니다. 침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팔과 다리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놓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몸을 가만히 두는 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발끝부터 힘 빼기입니다. 발가락부터 움직이지 말고 그냥 힘을 쫙 빼세요. 그 다음은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순서로 한 부위씩 그냥 힘을 툭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부위씩 숨 내쉴 때마다 하나씩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숨 내쉬면서 발 힘 풀기, 다음 숨 내쉬면서 종아리 힘 풀기,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치 따뜻한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의 부력이 몸을 받쳐주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그 느낌으로요. 세 번째 단계, 얼굴 힘 풀기입니다. 이게 깊은 이완의 핵심이에요. 이제 얼굴이에요. 이마, 눈, 볼, 턱, 여기도 힘을 툭 풀어주세요. 표정 지을 필요도 없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얼굴이 천천히 퍼지는 느낌이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에요. 얼굴 근육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얼굴이 이완되면 뇌도 함께 이완되거든요. 이마에 있는 주름을 펴듯이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눈꺼풀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볼과 턱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맡겨서 아래로 늘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도 중요해요. 자연스럽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더 무거워진다, 더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파리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원리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에 기반해 있어요. 의도적으로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면 신경계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미군에서는 이 방법으로 2분 이내에 잠드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전쟁터에서도 짧은 시간에 깊게 잠들어야 하니까요. 제주도에 사는 67세 강민수 님이 이 방법을 써보고 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해파리라니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몸이 정말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귀 옆 풍지혈을 지압하는 방법이에요. 풍지혈은 귀 뒤쪽 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귀 뒤를 만져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뼈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에 작은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풍지혈이에요. 양쪽 귀 뒤에 각각 하나씩 있어서 총 2곳을 자극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래요. 양쪽 엄지를 사용해서 풍지혈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이 혈자리는 정말 특별해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자율신경 조절 혈자리거든요. 풍지혈을 자극하면 여러 가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미주신경이 안정됩니다. 또한 뇌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풍지혈 주변에는 뇌로 향하는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서 뇌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불면 증상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는 풍지혈 자극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호르몬이거든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혈자리를 불면증 치료에 사용해 왔어요.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혈자리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고요. 제주도에 사는 66세 한미경님은 이 방법을 써본 첫날부터 잠이 솔솔 왔다. 귀 뒤를 살짝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동시에 졸음이 오더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을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팁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이 방법들이 잘 안 통하는지,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특히 수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방법들과 함께 하면 시너지를 내는 생활 습관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70세 조영희님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방법들을 써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추가 팁들을 적용하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저절로 잠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수면 환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환경이 잘못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해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체온 조절에 신경을 쓰느라 잠에 들기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은 잠을 깨우는 주요 원인이에요. 완전히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일정한 백색 소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 소리나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는 침구입니다. 베개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서 잠을 방해해요. 베개는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매트리스도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탄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열과 위장 활동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가벼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두 번째로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해요. 카페인은 6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머물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번째로 낮잠을 조절하세요. 낮잠이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30분 정도만 자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태일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만 따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방 온도를 조절하고 스마트폰도 일찍 끄고 이런 환경을 바꿔주니까 같은 방법인데도 효과가 몇 배로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수면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수면 의식이란 잠들기 전에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해요. 이런 의식을 통해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잠들기 30분 전부터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앞서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매일 반복하면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첫날부터 바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3에서 7일 정도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어요. 우리 뇌와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0년, 30년 동안 잠 못 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대구에 사는 71세 이순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3일은 별 변화가 없어서 이것도 안 되나 싶었는데 일주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이 방법들을 하면 정말 5분 안에 잠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푹 자고 있습니다. 혀 위치 하나만 바꿔도 숨쉬는 방법 하나만 달리해도 약 없이 숙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누우셨다면 따라 해보세요. 오늘 밤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통해 다시 깊은 잠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부터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